对不起，不是我的本意。 중국의 한 억만장자가 갑자기 기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 확인 결과 그는 질병으로 숨진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몸에는 석연치 않은 외상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사건의 치정에 얽힌 음모와 배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중국 바오터우시 응급센터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한 남성이 임대주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는데 그녀는 현장에서 의사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你们再给抢救抢救，看看有没有希望什么的。然后120他们就又做了一下，然后就出了张纸，他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중년 남성은 일반 심장마비 증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얼굴과 머리에 찰가상이 있었고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가족이 말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구급대원들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상을 떠난 남성은 이미 수의를 입고 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는 화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면 아내로서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왜 이렇게 서둘러 남편을 화장하려는 것일까요? 이렇게 경찰은 남자의 숨진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중년 남성의 이름은 자오셰강이고 당시 53세였습니다. 현장에는 그의 아내 순재 외에도 류전진이라는 젊은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 추이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오셰강이 숨진 곳은 류전진과 추이엔 커플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내 순재는 이 커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류전진 역시 자오셰강을 몰랐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순재는 왜 남편의 장례를 커플의 집에서 치르려고 했던 것일까요? 경찰의 추궁에 류전진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여자친구 추이엔이 살고 있는 곳이고 류전진은 따로 살았습니다. 류전진도 여자친구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여자친구와 그녀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틀 전 류전진은 퇴근 후 추이엔을 만나러 갔는데 문을 열고 집 안을 들어간 순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추이엔과 옷을 입고 있는 자오셰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류전진은 자오셰강을 향해 달려가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소리에 깨나게 된 추이엔은 자신이 몹쓸 짓을 당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오셰강은 자신이 싱글이라며 류전진에게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까지 류전진의 얘기를 들은 경찰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변사 사건인 줄 알았지만 다른 사건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류전진이 홧김에 자오셰강을 해친 걸까요? 그렇다면 자오셰강의 아내 순재는 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 복잡한 사건 뒤에는 도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추이엔이 자오셰강을 만나게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추이엔은 보험회사 직원인데 2013년 3월 회사에서 제공한 고객 정보를 통해 자오셰강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오셰강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오셰강은 사업가였고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추이엔은 부유한 고객들에게 자주 연락하며 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는데요. 자오셰강은 추이엔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월 1일 오후 자오셰강은 추이엔에게 전화하여 보험에 관심 있는 친구 몇 명이 있다며 그녀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추이엔은 본인이 집에 있다며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셰강은 추이엔의 집 주소를 묻고 술과 안주를 잔뜩 사들고
주이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이 약한 주이엔은 바로 취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류전진이 도착하고 나서야 주이엔은 자신이 몹쓸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小姑娘说完以后，他就说什么哥们儿呀，理解下吧，我单身怎么样的。 류전진은 방으로 들어간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분노하게 되어 자오쉐강을 때린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쉐강은 계속 그에게 빌면서 본인이 독신이라며 남자로서 이해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돈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류전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데요. 자오쉐강은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나중에 꼭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류전진은 그가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 증거로 녹음했습니다. 你是有钱就行。对我听这歌，昨天6月1号晚上9点，我约了女孩出来见面，我强迫她喝的酒，当时她喝多了，喝的什么都不清醒了，我就把她抱在炕上，我就给她强。 류전진은 경찰에게 자오쉐강이 자발적으로 녹음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자오쉐강의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전화 건 사람은 그의 아내 순지였습니다. 자오쉐강은 본인이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류전진은 그의 전화를 빼앗아 순지에게 자오쉐강의 추악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순지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赵学光就是在这儿怎么样的情况，就是他之类的，你赶紧过来，地址哪儿这样的。 순재는 수치스럽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짓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감옥에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오쉐강은 순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我问到你是不是强奸这个女孩了？他说就是很垂头丧气那样的。没等我说呢，他就说你帮帮我，你帮帮我，咱俩毕竟夫妻一场，什么一日夫妻百日恩等等，你帮帮我，别让人家告我。如果要是告的话，以后就是意思这个事儿就不好弄，咋地咋地，你跟人家说说私了或者怎么样吧。 결국 순재는 화를 꾹 참고 현장으로 가 류전진과 추이엔을 만나 합의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아 그들은 이틀 가까이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6월 3일 오후 자오쉐강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재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자오쉐강은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류전진은 자오쉐강의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본인이 홧김에 때리긴 했지만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류전진이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자오쉐강의 몸에서는 밧줄로 묶인 흔적과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숨진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류전진이 화를 참지 못하여 자오쉐강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가 숨지게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류전진이 추이엔의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재가 자오쉐강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순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왜 처음 보는 류전진, 추이엔과 이틀씩이나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남편이 폭행당했을 때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숨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숨진 후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순재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임대주택을 수색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소파 틈에서 자오쉐강이 작성한 차용증과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용증은 류전진이 아니라 아내 순재에게 쓴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자오쉐강의 집에서 그의 필적을 찾아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차용증이 자오쉐강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자오쉐강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2013년 6월 2일로 순재가 류전진과 합의금 협상을 벌이던 날이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3년 전 자오쉐강이 순재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 위안, 하나 약 1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은 순재의 결혼 전 재산이었고 자오쉐강은 아직 갚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오쉐강은 2013년 6월 15일, 즉 2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는 일반 대출 이자의 4배였고 연체료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주오쉐강은 매달 1만 위안, 하나 약 190만 원의 연체료를 순재에게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순재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는데 왜 남편이 아내에게 차용증을 쓰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재는 왜 류전진과 함께 남편을 협박했을까요? 의문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컴퓨터와 차용증을 분석하는 한편 순재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재와 자오쉐강은 재혼 부부였는데요. 자오쉐강은 2010년 전처와 이혼한 후 같은 해 순재와 재혼했습니다. 결혼 전 자오쉐강은 순재에게 자신의 나이가 40살이라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순재는 자오쉐강의 실제 나이가 50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재는 분노했지만 자오쉐강은 그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벤츠 자동차를 순재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자 순재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意思就是挺珍惜这段缘分，不想让这事黄了，然后所以才这样的欺骗啥的。而且之前说自己各方面的话还是心态都挺年轻，然后说什么以后婚后肯定不是日子过好，怎么地之类的。也有60年，我还跟他念叨，我说你说多缺德呀，我说这是。完事就说，阿姨，我会对他好的。那个我这个现在呢能力就是奔驰车，我赶快就过你名下开。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자오쉐강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면 마치 왕처럼 순재에게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순재가 불평하자 자오쉐강은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전화는 했지만 나중에는 2, 3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재는 자오쉐강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그가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순재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자오쉐강은 화를 내며 오히려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순재는 경찰에게 남편의 나이도 많고 믿을 수 없어 상심하여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위안의 차용증은 결혼 전 자오쉐강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오쉐강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순재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았습니다. 순재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폭행당할 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국 숨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순재의 설명은 앞뒤가 맞는 듯 보였지만 예리한 경찰은 그녀의 말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순재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순재의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그녀가 결혼 전에 100만 위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순재의 가정은 평범했고 학력도 높지 않아 결혼 전 그녀의 연봉은 4만 위안, 하나 약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대의 부모님의 지원 없이 1에서 100만 위안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이 이 점을 지적하자 순재는 그 돈은 전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然后也是挺偶然的一个环境下认识的，而且这件事儿包括家里啥的都不知道，我也不想提，是他就是临走的时候跟我留下的。看这么多是个一摞都是摞齐的那种石蜡，然后是上面这样的，大概有这么就是摞齐的那种的，然后是一样的填充在一个那种就是玩具里面。什么玩具？是一个挺大的一个大熊里面。 순재의 대답은 경찰을 설득할 수 없었는데요. 경찰은 그녀가 사건에 분명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기술팀은 노트북에서 삭제된 동영상 하나와 녹음 파일 2개를 복구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추이엔과 자오실강이 함께 임대주택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이엔은 취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추이엔이 자신이 나쁜 짓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你不傻吗？我这是。 동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는 침실 시계 안에 미리 설치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류전진, 추이엔, 순재 세 사람을 긴급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추이엔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모든 것은 순재가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6월 1일 오후 추이엔은 순재의 지시에 따라 자오쉐강에게 연락해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오쉐강은 즐겁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내 순재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2개의 녹음 파일에는 6월 2일 순재와 자오쉐강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我和孙杰婚前财产。什么婚前财产？那个车到底是谁的？我和孙杰的共有财产。你之前婚前欠我多少钱？连本带利175万是吧？对呀。你婚后呢？咱俩那个共同财产你转出去多少？是不是1200多万是吧？对。应该给我多少？60万。啊？多少？1200万的一半是多少？葫芦了你？ 대화 내용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혼과 위자료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순재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과정을 자백했습니다. 2012년 순재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그와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자오쉐강은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뻔뻔하게 굴었는데요. 화가 난 순재는 자오쉐강을 찾아가 따지려고 했지만 순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자오쉐강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재는 자신이 법적으로 자오쉐강의 아내여서 그의 재산의 절반은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자오쉐강이 자동차, 집, 심지어 공장까지 모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재는 자오쉐강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와 따졌는데 자오쉐강은 원래부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며 순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혼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원한을 품게 된 순재는 자오쉐강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3년 3월 순재는 인터넷에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하루 일당 200위안, 하나로 약 3만 원을 제시했는데 류전진이 지원했습니다. 순재는 류전진에게 자오쉐강을 미행하여 그의 외도 증거를 찾아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순재는 자오쉐강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만 하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전진은 2달 동안 자오쉐강을 미행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급해진 순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류전진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찾아 자오쉐강을 유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전진은 한 마사지 업소에서 추이엔을 찾았는데요. 순재는 추이엔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했고 추이엔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위장해 자오쉐강에게 접근했는데 예상대로 자오쉐강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的确是挺好色的，以我那个保险的名义吧，就是我保险的事情还没说完，直接说你别卖保险了，咱俩找对象吧。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1일 저녁 순재는 추이엔에게 자오쉐강을 임대주택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하고 류전진에게 미리 근처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오쉐강은 추이엔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밤 11시쯤 순재는 류전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꼭 증거 영상을 확보해. 순재, 추이엔,
류전진 세 사람은 자오쉐강 앞에서 서로 모르는 척 연극을 하며 자오쉐강에게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자오쉐강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순재와 류전진은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겁에 질린 추이에는 다른 방에 숨어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6월 1일 밤 11시부터 6월 3일 오후 4시까지 순재와 류전진은 40시간 넘게 자오쉐강을 폭행했습니다. 2013년 6월 3일 오후 40시간 넘게 폭행당한 자오쉐강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건 순재, 추이엔, 류전진 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오쉐강의 누나로부터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오쉐강의 누나는 동생이 재혼한 아내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자오쉐강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순재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집에는 심지어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재는 며칠씩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누나는 동생이 순재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25살이나 차이 나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결국 이익과 욕망만 남게 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무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단 함정은 결국 네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